안녕하십니까. 탈북자 김성민입니다. 어제는 제가 갖고 있던 휴대폰이 북한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유감스럽지만 컴퓨터도 해킹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해킹을 당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사례를 교훈 삼아서 제 주변 분들이 탈북자분들이나 활동가들이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이런 것들은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경험을 나누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북한이 제 휴대폰 등을 해킹하기 위해서 아주 꾸준히 노력해 온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오히려 북한의 해커를 동지로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소위 주요 자료들, 이를테면 평양시 주민등록 자료 같은 거 270만 명거, 이름만 탁 치면 고향, 출생지, 생년월일, 입당 유무 등등 쫙 나오는 거. 늘 제가 오히려 가졌던 적도 있는데 이번엔 당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집에 컴퓨터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사무실에 또 한 대가 있습니다. 두 대를 번갈아 썼는데 집에 컴퓨터는 한 12년 전에 구입했던 거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아마 사용하지 않았던 휴대폰이 있는데, 컴퓨터가 있는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컴퓨터 뚫렸다. 쉽게 말하면 해킹 당했다.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무실에 건 줄 알고 사실 좀 섬찟했어요. 원래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한때 엄청난 사이버 공격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퍼부었지 않았습니까? 이때 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저 주변 탈북자 단체들 그리고 저희 방송국이 완전히 목통이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주요한 자료들은 사실 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뚫렸구나 하고 사이 막 속상했었는데 어쨌든 경찰들이 와서 이제 제 컴퓨터를 싹 이제 손질해 보더니 이건 아니다. 그럼 제가 내가 컴퓨터 쓰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뭐냐 했더니 몇 가지 자료를 보여줘요. 제한테 있는 자료가 맞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2년 동안 쓰지 않고 있던 집의 컴퓨터더라. 집에 컴퓨터를 내와서 다시 또 이제 싹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뚫렸을까 생각해 봤더니 지방에서 온 탈북자 동료 한 사람이 이제 저희 집에서 며칠 묵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친구가 컴퓨터를 뒤져봤겠죠. 제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예 그냥 저장해놨기 때문에 오픈해놨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 이메일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속도가 느린데 그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아마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열어봤겠죠. 열어봤는데 그 계중에 서히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따로 보관해놨던 다 버리는데 정말 몇 개 따로 보관했던 거 있는데 그걸 아마 열어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순간에 해킹됐고요. 제가 다른 분이 그쪽 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가서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해킹이 이루어지는지. 그냥 다른 사람의 컴퓨터가 내 컴퓨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서류 다 보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다시 또 폴더에 들어가서 다시 체크해서 더 사실적으로 볼 수 있고, 뭐 프린터도 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해킹인데 정말 내 컴퓨터에 집에 컴퓨터는 정말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생활이라는 사생활인데 이런 것들을 싸울리다 긁어가겠구나 생각하니까 좀 허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의 해커들이 어찌 보면 저처럼 같은 군인이었을 수도 있고 북에 있을 때 뭐 저도 뭐 당에 충성한다고 노래처럼 외치며 살았으니까 그럴 친구들이라도 야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냐, 이건 무슨 인간적인 규범 도덕을 떠나서 국제적인 규범과 이거 완전 상도에도 어긋나는 건데 이런 짓을 왜 할까. 오늘 김정은이가 시켜서 하겠지만 괘씸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북한이 APT38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최소 11개국의 주요 금융기관과 NGO를 해킹해서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300억 원이죠. 오치의 외화 탈취를 시도했고 수억 달러를 북한으로 빼돌린 것이 새롭게 확인된 가운데 APT38 해킹 사건을 포함해 북한이 최근 5년간 무려 19건의 사이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에게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현황을 보면 북한 사이버 테러 능력은 2009년 2월 정찰총국의 탄생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정찰총국 산하에 별도로 사이버전 지도국 121국이라고 그러죠. 을 설립했다. 121국은 주로 중국에서 해킹 공격을 수행하며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 무력화 및 주요 기밀 취득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3년부터 해킹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세분화하고 현재 라자루스, 블루너프, 안다리엘 등의 해킹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북한은 다양한 해킹 조직을 통해 정보 수집, 네트워크 파괴, 금융 탈취 등을 해오고 있고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어 사이버 공격이 해외 IP 등을 경유하여 추적을 회피하는 경우 공격 근원지 규명이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킹 조직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한국 금융기관의 성공 관련 데이터를 상당 수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 경보 발동을 적극 검토하고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사이버 테러 수사대를 확대하고 인터폴 해외 법 집행 기관의 접촉 등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소위 그 121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못된 짓들을 하죠. 금융기관을 해킹해서 수많은 돈을 북한으로 빼돌린다거나 아니면 과거처럼, 요새는 그런 짓거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모르죠. 과거처럼 저희 그 게임기,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나와서 만들어준다고 해요. 중국에서 대련, 신양, 청도 등지까지 나와서 북경에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와서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서 북한은 이제 A, B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A조에서는 기본 근무소원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외화벌이를 한다고 팔아요. 중국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고 정말 웃기는 건 한국에도 팔죠. 그거 한국에서 사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파는데 그 팔 때 그 프로그램들의 이제 본인들도 모르게 바이러스들을 심어놓거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위 디더스 공격할 때 무차별주제 그냥 확산되게 이럴 때 소위 삐저라고 하는 친구들이 북한에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나타나서 소위 에이저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저들이 앉아서 이제 마지막 작업을 정말 그 결정타들을 심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에이저는 관계없이 팔아가죠. 그냥 팔면 과거에 한국에서 이런 것 있었던 것처럼 디더스 공격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그때는 지금 김정은이가 책상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방식. 요새는 아주 발달해가지고 외화를 빼돌린다고 하죠. APT38 뭐 이런 조직. 아주 여러 가지로 그 IP를 해외를 경유해서 뭐 물론 북한 내부에서 하는 건 없었지만 중국에 나서 주로 했지만 또 한 번 돌리죠. 미국, 뭐 싱가폴 이렇게 IP를 돌려버리니까 추적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과학적인 자료들에 의해서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해킹한 자들은 우리 북한에서 딱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탈북자들도 지금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는 인차, 이자 이런 말들을 섞어가면서 하고 있고 사이버 경찰청 통보 북한 소행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왜 컴퓨터에서 물론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금융 사기라든가 테러라든가 해킹을 통해서 혹은 뭐 정부기관 자료들을 이제 뭐 수집하기도 하겠지만 탈북자들의 개인 컴퓨터까지 왜 해킹하냐 또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에 저희 자유북한 방송국이 새롭게 이제 재가동되면서 북한의 내부 통신원들로부터 적극적인 협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아주 최근 자료라고 할 수 있나요? 뭐 포고문 이런 거 붙으면 그냥 바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올해 9월에 북한의 군부대 컴퓨터가 도난당했더라. 꽤 중요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포고문까지 붙이는 거 보니까 바로 찍어서 보내주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그 컴퓨터가 어딜 갈 거냐 의욕시적 해보기도 해요. 우리 국내에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9월달 10월달 북한 내부 강연 자료 노동당 간부 강연 자료 그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왜 요구하냐면 살펴보다 보면 북한 내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얘기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간파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것들 저희들은 또 방송에 자료로 써먹고 있고요. 사용하고 있고요. 북한 애들이 엄청 궁금할 거예요. 뭐 자유북한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탈북민들이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과거엔 국정원이 하라 그래서 막 싫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면서 하라 그래서 막 힘들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 하란 말 없어요. 그래도 합니다. 왜?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탈북자들이 알고 뭐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증언을 해야 또 공개정사 같은 거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용소 규모도 형식적으로 좀 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마 북한에서는 주요한 자료라든가 과거와 연계를 짓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할 거예요. 특히 컴퓨터. 지난 9월에 양강도 군부대에서 보이부쯤에서 도난당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엄청 궁금할 거예요. 갔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만약 김성민이 혹은 박상학의 컴퓨터에서 나왔다. 그리고 역수적을 하겠죠. 어디서 어떤 경로로. 그런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한이 앞에서 평화 제스처를 소위 평화 선언까지 해대면서 핵이 없는 한반도
평화를 골골 외치면서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컴퓨터 혹은 기관의 컴퓨터, 은행의 컴퓨터, 국가, 정부 기관의 컴퓨터, 군부대 컴퓨터 이런 것들을 해킹하는 정말 음흉한 짓을 하고 있더라.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우리 국정원장이 얘기했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 지금도 계속 해킹을 하고 있다. 김정은이 화가 날 거예요. 아, 개새끼. 앞에서 악수까지 하고 정말 장군님 하더니 돌아서서 그렇게 남이 하는 거 그렇게 꼬박꼬박 까발키면 어떻게 하나? 아, 내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말하면 안 되겠구나. 팁 하나 떠 있습니다. 지난 9월달, 10월달 저한테 온 해킹 메일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겠습니다만, 아주 다양해요. 하나는 9월 21일 날에 판문점 선언 이행 군사 분야 합의서 관련 해설 자료 이러고 왔어요. 정말 열어보고 싶죠. 얼마나 열어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안 봤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지금 내가 어떻게 건사해 놨네요. 여론 때 써먹자고. 10월 26일 날에는 국회의장 대변인실에서 왔어요. 국회의장 대변인실이 있나요? 있겠죠? 아씨, 이름도 듣기 싫다. 문종인.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국회 대변인실에서 보낸 메일 참고하세요. 문종인. 최근에 11월 16일 날에 온 이것도 아주 웃겨요. 죄송합니다. 첨부 파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미 보내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제 메일로 넣어주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3시까지입니다. 사무실로 직접 오실 분들은 2호선 왼편 첫 번째 빌딩 501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 넘어가죠. 다른 데 잘 안 넘어가는데 이런 데는 이거 잘못 온 건가? 탁 열어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과거에. 열어보면 그냥 말려 들어갑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